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4월 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먼저 예고를 드리면 송기봉님 이제 글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이제 송기봉님 특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WC님이 써주셨고요. 비트코인이 금융 세력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어, H채널님 영상을 보면서 좋은 정보를 많이 얻고 있지만 저의 의견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한 가지 있어서 댓글을 달아봅니다. 리플이 기존 금융세력이 주도하는 코인이라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비트코인도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력이 30년 전에 유명 경제잡지의 표지에 새로운 세계 단위 통화가 나올 것이라고 예고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비트코인을 지칭하는 것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거는 뭐 리플도 스텔라 루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특별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초기 네트워크 생성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는 누구에게나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채굴자로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저도 이메일을 통해 간단한 개념과 함께 미래화폐라고 하면서 PC의 여분의 자원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면 나중에 엄청난 부를 얻을 것이라는 광고를 받은 적이 있으나 관심 갖지 않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현 시점에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제가 대충 짐작해 보건데 아마 시장 초기 진입자들이 아닐까 합니다. 개발자 또는 초기 채굴자들이나 피자집 주인 등등. 그들을 이끌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보상이었겠죠. 보상. 현 금융세력이 지구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자원 배분 문제들과 끝이 보이는 달러 통화 시스템을 생각할 때 비트코인이 그것을 대체해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기에 2, 3년 전에 망설임 없이 푼돈이지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소위 금융 세력들은 막대한 자본으로 비트코인 시세를 조절할 수는 있어도 그 보유량으로는 여전히 시장 지배력이 약하지 않나 감각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암호화폐 성공으로 새로운 세력에게 금융자산이 이전되면 지구촌에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합니다. 비트코인을 개발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했던 초기 진입자들 또는 비탈릭 찰리리, 찰리 호킨스? 예, 찰스 호킨스 등 잘 알려진 암호화폐 개발자들의 면면을 보면 저는 제 생각에 더 확신이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옥석을 가릴 시기가 온다면 그 기준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라는 점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암호화폐가 인류의 지속과 번영의 이로운가라는 것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H채널 구독자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뭐 좋은 내용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견 주셔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뭐 의견과 이건 분명히 다를 수 있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또 뭐 얘기가 많아요. 미국이 많이 갖고 있다, 중국이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요. 또 뭐 금융 세력이 배후에 있다, 또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측만 할 뿐인 거고요. 이건 시간이 지나야지 또 진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진행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거는 보고 의견이니까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별이님이 써주셨고요. 코팍스 거래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요즘 벌집 계좌 때문에 우려하는 사람이 많던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예전부터 사용해오던 거래소인데 딱히 문제되거나 출금 지연되거나 한 번도 없어서 신뢰도 가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노레저에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일단 이거는 뭐 지금까지 문제가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문제가 안 될 거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뭐냐면 뭐 업빗이라든가 코인원, 코빗이라는 좀 어느 정도 대형 거래소를 쓰고 있지만 이제 트레이딩을 해야 되니까 쓰고 있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불안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노레저에 이제 보관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뭐 업빗에 보관했다가 업빗이 해킹당해서 아니면 뭐 코빗에 보관했다가 코빗이 해킹당해서 그렇게 해킹당해서 내 자산의 일정 부분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별이님이 뭐 지금 여기서 아까 코팍스 거래소 제가 코팍스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이제 그 거래소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리스크도 내가 어느 정도 책임지고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더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개인 지갑을 개인
하드 월렛을 이용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송기복님이 써주셨고요. 네, 잠시만요. 며칠 전 와사비님 리밸런싱 방법을 동영상을 통해 봤는데요. 이 방법을 이용하면 차트 감각이 별로 없더라도 유용하게 승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네요. 여기 어, 약간의 어떤 뭐 약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약점은 비트는 상승률이 저조하므로 알트만으로 묶어서 리밸런싱 하는 게 좋아 보이네요. 초보자나 현 구간에 진입하고 싶은 분들의 시장 진입 방법. 현 구간은 상당히 상승한 가격으로 조정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안전한 투자 구간은 아니다. 현재 일정 부분 역배열에서 강세장 시장이나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너무 오른 종목을 타격하면 100%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상승장이 끝나고 조정 2, 3개월 하면 3, 4개월이라는 시간이 소비가 된다. 초보 투자자라면 펀드 형식의 매매 방법을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그 송기복님 이 글에 와사비님도 이제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와사비님이 이제 써주신 내용을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방향하고 이제 같기 때문에 참고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리밸런싱에는 비트는 꼭 들어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대형 알트 위주로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비트만 무조건 치고 올라갈 때도 있었습니다. 알트에 유리한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 안 올 수도 있고 위험을 높이며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고 많은 업앤다운과 하락장에서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비트는 가지고 리밸런싱을 해야 하는 것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데이터로 테스트한 결과를 보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저도 이제 지금 송기복님 내용에서 저도 이제 좀 더 보완을 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와사비님이 써주신 내용 그대로 이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뭐냐면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물론 이제 알트코인들만 구성을 하면 지금 최근 이제 바닥 대비 올라올 때 비트코인은 뭐 예를 들어서 50% 상승했다라고 하면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도요 뭐 거의 2배 이상 그러니까 100%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알트코인들은 상승률이 큽니다. 근데 시장에서 2017년도 그 알트코인들 상승하기 직전에 보면 비트코인 혼자 이렇게 쭉 올라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넣어 놓는 게 좋다. 이게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포지션을 짠다라고 하면 사실 뭐 시총 낮은 거, 뭐 천등 바깥에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 중에 아직까지 바닥에서 박박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을 싹 담으면 아마 그런 알트코인들 펌핑 할 때 뭐 대여섯 배 나오는 거 금방 나올 겁니다. 왜냐면 시총 자체가 뭐 몇십억밖에 안 되는 그런 시총이니까 뭐 100억만 가도 뭐 5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꽝이 될 확률도 높은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대형 알트코인들 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저는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시키는 게 좋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송기복님이 왜 암호화폐를 우리가 해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써주셨어요. 암호화폐 시장이 주식시장보다 극명하게 좋은 점 이게 초기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주식시장은 공영방송에서 상투에서도 지금이 바닥이라고 선전을 한다. 거짓말이 많고 묻어 만들어주기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추가 반등 여력이 있음 피력을 하면 그땐 나와야 된다. 4천만 투자자가 다 적이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와 싸워야 한다. 겹겹이 적이다. 종목으로 가보면 설령 정보라도 알아보기 위해서 종목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우군과 아군이 대치되어 싸우고 있다. 그리고 진실이 이제 왜곡될 확률이 높고 차트 분석에서도 온갖 공포 조장으로 들고 가지 못하게 만든다. 암호화폐 시장은 거의 모두가 이제 피해자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 이 얘기 듣고 좀 웃었는데 이 글 보고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거기가 이제 진실을 말하고 있다. 한정된 시장이 아니고 전 세계인들이 투자하는 투자의 장이다. 저도 이제 이게 되게 매력인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은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투자자들만이 바라보고 있는 시장, 물론 이제 외국인들 들어와 있지만요. 근데 암호화폐 시장은 전 세계인들이 다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한 매력 같습니다. 그리고 현 시장에는 적도 없고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우군이다. 종목으로 봐도 현재 국면에서는 진실된 정보 전달을 위해서 각각 노력하고 정보를 전달받는다. 물론 이 부분에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뭐 스폰을 받고
그 코인을 홍보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가려서 봐야 되겠죠. 오랜 세월 살면서 이런 진정성 있는 투자 방송을 보지 못했다. 뭐 이건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버분들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 기회를 살리면 여러분들도 부자의 반열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을 비교를 해주셨는데, 제가 봐도 주식시장, 암호화폐 시장 가장 이제 극명하게 대비되는 게, 일단 암호화폐 시장은 전 세계인들이 24시간 이 시장에 다 초점이 맞춰서 보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아직 메이저 기관들이 들어오지도 않은 그런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극초기의 시장이다, 이 시장은.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나중에 이제 대중들이 이 시장에 이제 만약에 증권사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뭐 삼성증권이라든가 미래에셋, 대우 이런 증권사에서 나중에 뭐 펀드 상품으로 암호화폐 상품이 나온다, ETF 상품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시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직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큰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잠시만요. 마르코 리오님이 써주셨어요. 예, 마르코 리오님이 써주셨고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STO 시장이 성장할 거라는 기사가 많은데요. 오버스탁의 패트릭 버는 5년 내에 월가의 증권을 토큰화 한다면서 체인 파트너스는 2030년까지 2200조 정도의 규모가 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STO 시장이요.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좋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티제로, 폴리메스, 레이븐 등에 현재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참고로 레이븐 차트도 분석해 주세요. 얘기를 해주셔서, 레이븐 차트는 제가 오늘 오전 영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레이븐 차트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 아까 제가 오전에 영상에서 보시면 그 추세 라인을 일단 깨면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그레이트 탑 님이 써주셨습니다. 지난밤에 코인베이스 프로에서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0.0019까지 갔다가 지금은 0.0016인데요. 어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고, 지금 잠깐만요. 업비트를 보면요. 업비트에서 지금 그 이더리움 클래식이 0.0014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시는데 어떤 한 거래소에서 한 특정 종목이 이렇게 이제 비싸다, 그럴 때는 만약에 이제 그 종목을, 해당되는 종목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매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보시면 이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 지금 업빗에서는 0.0019까지 가지를 않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최고가가 보시는 것처럼 0.0015였습니다. 0.0015였는데 만약에 0.0019까지 갔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코인베이스 프로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다 라고 하면, 그때는 매도를 해서 비트로 바꾼 다음에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다른 거래소로 옮기셔서 그 옮긴 그 금액을 가지고 다시 이제 지금 만약에 업빗에서 이 0.0015일 때 0.00 최고가에 샀다라고 하더라도요, 0.0015에 산 겁니다. 그러면 그 0.0004만큼 수익이 발생되는 거죠. 비트코인으로 0.0004만큼 수익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갖고 있는 개수 곱하기 0.0004만큼 이제 수익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차익 거래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그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비트코인으로 바꿨고요. 바꿔서 그 비트코인 바꾼 물량을 다른 거래소, 업빗이라든가 아니 다른 거래소로 이제 사용하시는 다른 거래소로 옮길 때, 그 옮기는 중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송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뭐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막 하루 넘게 걸린 적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 그냥 이더리움 클래식이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쭉 올라가 버리면 팔고 나서 그냥 이더리움 클래식만 0.0019에 매도를 하고 털리는 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때
빨리 전송될 수 있는 코인으로 교체해서 바꾸시는 게 좋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플 같은 게 전송 속도가 빠릅니다. 뭐 리플도 그렇고 네오도 이제 보면 거래소 간에 이제 보낼 때 빨라요, 굉장히. 그러면 그런 코인을 이용해서 매도는 비트코인으로 매도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비트코인을 다시 이제 리플로 매수를 하셔서 리플로 다른 거래소로 옮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리플로 다시 비트코인을 사시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다시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을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개수만큼 사면 뭐 비트코인이 남든 뭐 리플이 남든 이더리움 클래식이 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돈 수익이 차익으로 생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이제 또 이제 송기복님이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려TV님이 넴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넴을 봤고요. 이제 XRP 알파카님은 베어러블가의 사기꾼이다. 너무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송기복님이 이더리움 관련된 이제 얘기를 써주셨어요. 비트코인보다 저조했던 이더리움의 반란이 기대된다. 단기적으로 30만 이상 뽑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저거 4월 이제 1일 기준으로 비트 상승률은 20%인데 4월 1일 기준 이더리움 20% 특징 매물벽이 없고 횡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오늘 오전 영상에서 이제 이더리움 차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0.036 라인을 넘어가주면 그때 이제 이더리움은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더리움이 대형 알트에서는 싼 건 분명합니다. 예, 이렇게. 다음으로 송기복님이 또 써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야의 현물 고수가 돈 많이 벌어서 한 방에 벌려고 선물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죽음으로 이제 걸리는 시간이 고작 10분이었다고 합니다. 그 동시호가 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시골 국수예요. 시골 국수고 이제 시골 박사로 기억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이 분이 제가 이제 혹시 그 구독자분들 중에서 비트맥스에서 이제 마진 거래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아마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파생 상품이 나올 겁니다. 옵션 이미 이제 막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옵션 상품이 나올 거예요. 근데 옵션 같은 경우는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선물하고는 또 다릅니다. 선물하고 또 다르고 그만큼 또 파워풀하고 분명히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떤 이런 투기적인 배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갈 수밖에 없고 이제 선물 매매 하다가 또 옵션 시장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혹시나 만약에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꼭 옵션이라든가 선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 지금 송기복님이 얘기해 주신 이 시골국수님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했고 이 자살을 했는데 자살을 하기 전에